활용에 정점을 찍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맹세훈님 모셨고요. 지금 이제 AI 노코드 커뮤니티, A팀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하고 계신 맹세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맹세훈입니다. 지금 요즘 메이크가 너무 핫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뜨거운 감자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 ATM이라는 커뮤니티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가족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ATM이거든요. 저희는 AI 툴 마스터라는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또 이름이 좀 겹쳤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또 오토메이션에 네. 아, 그거 하나씩 따신 네네, 건가요? 오토메이션에 ATM 따가지고 약간 콘텐츠를 저는 좀 네. 강조하다 보니까 네, ATM 하면은 사람들이 돈 뽑는 기계, 자동 음. 기계로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콘텐츠를 이렇게 돈 뽑듯이 자동으로 뽑아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딱 한 단어로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 같은 게 맞아요. 너무 잘 잡으신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이제 맹세우라는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네. 한번 어떻게 그 이름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제 별명이 원래 뭐 맹인데 네. 지맹 막 이렇게 불리는데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 CEO 붙여가지고 오 맹세오 이러면서 네. 놀리는 식으로 한 건데 이제 스레드 만들 때 아 닉네임 뭐 하지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네. 맹세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 짓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쓴 것 같은데 여자친구분이 딱 지어주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커뮤니티인지. 일단은 뭐 노코드 ATM은 주로 콘텐츠, 뭐 블로그 자동화 이런 것들을 메이크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좀 알려드리는 그런 커뮤니티고요. 주로 뭐 블로그 자동화, SNS 자동화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완전 기초 정도만 들어가 있고 뭐 이미지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뭐 톡방 분들한테도 막 아 이제 자동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신 거죠? 요즘 좀 막 네. 만나 뵙자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네. 강의도 만들고 있고 계속 미뤄지는데 그래도 못해도 이번 주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올라가는 거지. 네. 어떤 일 때문에 제일 바쁘세요, 요즘에? 요즘에는 강의 만드는 게 가장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케팅 에이전시 사업을 약간 신사업 같은 느낌이라 네. 이제 초기라서 좀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그게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마케팅 대행사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전문직 분들 중에서도 변호사님들 대상으로 네네. 영상 콘텐츠 찍어드리고 뭐 개인 홈페이지 또 워드프레스를 제가 다룰 줄 아니까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뭐 문의 접수도 메이커 활용해서 자동화를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화 AI 자동화랑 이렇게 뭐 워드프레스 그리고 뭐 SNS 이런 거 결합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비슷한 거 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들어도 저는 또 이해가 또 이제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거 하시고 계시군요. 그럼 지금 일단 1인 기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1인 기업 요즘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1인 기업으로 하시게 된 건지, 그런, 계기나 좀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뭐 1인 기업을 반드시 해야겠다 해서 1인 기업이 됐다기보다는 옛날부터 계속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게 네.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낯선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다시 합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그 사업을 같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나만 알아보는 시스템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이제 뭐 직원을 들이거나 알바를 쓰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위임하는 작업들이 되게 번거롭다 보니까 아, 아직은 혼자 해도 되겠다 하면 혼자 하는 거고 아 이제 좀 벅차다 하면은 좀 다시 짜가지고 넘길 준비하면서 살짝 외주식으로 하다가 잘 해주시면은 되게 같이 해보실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협업도 이렇게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세요? 네, 지금
요즘 뭐 마케팅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쇼폼 잘하는 분이랑 자주 만나 뵈면서 뭐 성과 교류나 아니면 아이디어 공유 이런 거 하고, 홈페이지 하시는 분이랑은 또 홈페이지 이런 거 어떠냐 서로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랑 서로 교류하면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1인이지만 사실 뭐 1인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맞아. 시너지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버겁다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또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혼자 하되 많이 협업 콜라보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혼자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에 좀 한계를 느끼고 좀 같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뭐 1인 기업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로움이 너무 좋죠. 맞아요. 자유롭나요? 지금은 안 자유롭습니다. 네. 근데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네. 영매치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뭐 오늘 일 내일 조금 빡세게 하지 하고 오늘 일정을 다른 곳에 좀 쓸 수 있다. 좀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미루게 되고 그런 건 없으세요? 하다 보면? 원래는 있었는데 네. 이제 돈 받고 하는 일은 못 아, 그죠. 돈을 받으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딱 생기더라고요. 금융치료를 받으셨네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살짝 떨어지는데 네. 돈을 받고 일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시는 거는 좀 고객분들이 어떤 쪽으로 좀 제일 수요가 좀 있으세요? 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네. 요즘 또 SNS에서 쇼폼 영상, 1분 미만 영상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네. 쇼폼은 막 블로그처럼 경쟁은 많지만 그렇게 막 어떤 특정 지수, 뭐 등급에 한정돼서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거보다 그냥 콘텐츠 내용 자체만 좋으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영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세니까. 뭐 이제 또 릴스 3분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은지도 한번. 네. 뭐 그 컨텐츠 포맷은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막 1분 미만으로 잘라야 되다 보니까 컨텐츠 내용을 다 못 담는 것들도 있고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길이만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슈폼도 많이 하시는군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 전문 분야가 그 SEO 하시고 검색 엔진 최적화하시는 또 네. 대외 마케팅 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것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보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저도 네이버로 시작을 했다가 네. 네이버는 제가 원래 시작했던 게 테크 블로그였거든요. 이 테크 쪽은 특히나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런 막 준최적 블로그 막 이런 것들은 인플루언서 최적화 블로그 이런 데랑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이버로는 좀 승산이 없다. 차라리 뭐 최적화 블로그를 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워드프레스 구글 쪽으로 눈을 좀 돌렸고 네. 거기에서 이제 구글도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글만 쓰면은 네이버보단 쉬울 줄 알았는데 뭐 백링크 해야 되지, 뭐 테크니컬 SEO 잡아야 되지, 네, 그렇죠. 뭐 홈페이지 뭐 엄청 네.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계속 한 건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외주도 받아보고 어떤 그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곳이랑 협업도 하면서 콘텐츠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동화를 좀 공부한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SEO를 좀 다뤄봤고요. 지금도 이제 운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SEO 자동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약간 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네. 아무래도 SEO를 자동화한다는 게 한계가 명확히 있고요. 가능한 거는 이제 백링크를 자동화한다거나 백링크라는 거는 그냥 타인의 블로그에 내 블로그 링크가 걸리는 게 다 백링크거든요. 네. 근데 뭐 스타트업 같은 사스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상품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여기 괜찮더라 하면서 링크를 남겨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내 웹사이트나 서비스 사이트를 키우려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우리 서비스 이거 괜찮다 하면서 링크 남기고 또는 뭐 실제 사용자인 척 하면서
나 이거 써봤는데 이거 괜찮더라, 여기 가봐라, 이런 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솔직히 혼자서 하면은 뭐 팀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콘텐츠 자동화를 해서 링크를 자동으로 걸게 해서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속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그 블로그에다 작성을 하면서 링크를 자동으로 걸게 해서 내 사이트를 좀 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백링크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온페이지 SEO라고 해서 콘텐츠 내부적으로 뭐 그냥 기사처럼 줄줄줄 글 쓰고 뭐 이미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부제목 쓰고, 여기서 이제 H2 태그라고 하는데, 네, H2 태그 쓰고 뭐 문장 쓰고 뭐 H3 태그 이런 거 쓰고, 이런 콘텐츠 최적화 작업도 그 정도는 뭐 챗 GPT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 뽑아내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기술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자동화는 이제 대표적으로 온페이지랑 오프페이지 SE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프페이지 SEO 안에 백링크 작업이 있는 거고요. 온페이지랑 오프페이지 SEO 정도는 이제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주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약간 딥하게 들으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전에도 하셨던 거잖아요, 이 연주. 네. 근데 이제 챗GPT나 뭐 이제 메이크 같은 것들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더 특히 좋아진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 이 블로그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퀄리티가 사실 제가 쓰던 것보다 좀 좋아진 것 같고,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고, 전문적인 영역은 특히나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대부분 쓰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심지어 이제 그 검색 페이지를 이제 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치 엔진 랭킹 페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특정 키워드로 구글에다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1위부터 10순위 화면을 서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를 해주니까 할루시네이션도 없고, 뭐 챗 GPT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조사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거를 가지고 블로그 콘텐츠화 하는 데에도 시간이 줄어들고, 보통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쓰면은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글 하나 쓰는데. 근데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한 10분도 안 걸리고, 이러니까 그쵸.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세이브되고, 그 3-4시간 걸릴 거를 하나에 10분 정도니까 하루에도 막 10개, 20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이트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한 6명 정도 되는 콘텐츠 팀 하나를 내가 운영한다, 이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걸 좀 안 믿었는데,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믿어요. 이제 그게 좀 진짜 되는 것 같고, 몇 인분 한다 하는 게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가능하다라는 거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무래도 그 뭐 자동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연결하게 되다 보면 중간에 형식을 변환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롬프트들 잘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하시고 좀 팁이 있으신지 뭐 나중에 또 보여주시겠지만. 네, 뭐 대단한 팁이라기보다는 워낙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뭐 해외에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뭐 돈 주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GPT랑 대화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뽑아낸다거나, 그리고 이제 platform.openai.com 가면은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랑 뭐 어시스턴트, 뭐 유저 프롬프트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좀 테스트 해보고 결과 잘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메이크로 옮겨서 직접 작동까지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단순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프롬프트 잘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메이크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는 이제 GUI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막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걔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어떤 특정한 모듈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냥 이런 거 추가하면은 이 기능 쓸 수 있고, 원래 뭐 날씨 데이터 받아오려면은 막 코딩 몇 줄 짜거나 뭐 API 가져와서 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우클릭 웨더 검색해서 클릭해서 웨더 모듈 추가 하면은 바로 날씨 데이터 바로 받아올 수 있고, 뭐 개발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되게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개발자분들도 그거 보고 너무 좋은 서비스다라고, 이런 서비스는 진짜 너무 좋다라고 말씀 주시고,
메이크로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메이크로 요즘에는 제가 스레드에서 메이크 하시는 분들 몇 명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샘 호트만 님이 네. 올리신 건데 런웨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꿔주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API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꾸는 것도 메이크와 연동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웨이트리스트 신청을 해가지고 또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숏폼을 완전히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편집도 현재 숏폼 편집도 가능하고 이제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거나 텍스트를 영상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등장한 것과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텍스트 생성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네. 되게 여러 가지 API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도 약간 장벽이 좀 있잖아요. 또 약간, 근데 저도 신기한 게 개발자 출신 아니신데도 잘 쓰시는 거 보면, 근데 기계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기계과에서도 코딩은 안 해봤는데요. 안 해보셨어요? 네, 사실 뭐 점수도 좋지 않았고. 그랬어요? 1학년 때 배운 거랑 학점이 네. 아주 박살이 났어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코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API 이런 거 저도 엄청 어려워해서 솔직히 API를 쓰는 데까지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메이크가 해외에서는 유명해진 지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요즘 핫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메이크의 존재를 처음 안 게 장PM님 덕분인데 그분 덕분에 알게 됐어도 HTTP 모듈 써서 API 어디서 가져와서 근데 약간 코딩의 영역이더라고요. 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 HTTP 모듈에 뭐 API 연결해서 쓰고 싶은데 나 비개발자다. 이 중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제 알려주죠. 네. URL에 이거 넣고 제이슨 폼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HTTP 모듈 쓰는 법, API 연동하는 법 처음으로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면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역시 또 잘 활용하셨네요. 되게 이제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비개발자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메이크 이용해서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자그마한 서비스도 만들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대외적으로 이게 공개가 가능하려면은 어떤 프론트단에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고 퍼블리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에어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메이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에어테이블을 프론트로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여기에서 요거 쓰세요 해서 이미지 생성기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은 SNS 인스타 카드뉴스 자동화를 구글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클라이언트의 에어테이블 아이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제를 해주고 월 5만 원씩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약간 사스 서비스처럼 구독형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너무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아까 블로그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맹스연님이 직접 활용하시는 메이크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블로그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타이틀, 프롬프트 템플릿, 인트로, 아웃라인, 컨클루전, 익섭트 이런 것들 프롬프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에어테이블에다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 프롬프트도 이제 메이크 가서 매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라면 여기에서 매번 프롬프트를 좀 수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매번 테스트하면서 이거 아웃풋이 좀 별로다. 그러면 메이크 로그인해서 메이크 시나리오 와서 모듈 클릭해서 이러기 귀찮으니까 그냥 에어테이블로 바로 여기에서 프롬프트 수정할 수 있도록 좀 편의상 구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블로거 스타일도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제 이거는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슬기로운 고양이 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사이트의 주제나 목표 이런 거 세팅을 해두고요.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세팅을 해놨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메인 키워드를
딱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뭐 SEO 메인 인포, 뭐 키워드 클러스터, SEO 헤드라인, 크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어로 뽑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기다리면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키워드 여러 개 해놓고 네. 하나 되는 동안 기다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좀 시간 낭비니까 키워드 여러 개 해서 쫙 뽑아놓고 되면은 뽑히면 다음에 바로 아웃라인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쟁사 이런 식으로 경쟁사 정보를 구글 서프 기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캉이라는 블로그가 1순위에 있으니까 1에서 한 뭐 3순위까지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경쟁사 분석을 해주고 그 경쟁사가 사용한 뭐 아웃라인을 좀 분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뽑아서 블로그 콘텐츠 만들어주고 아웃라인 만들어주면은 아웃라인을 또 바탕으로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참 예전엔 이런 거 어떻게 다 일일이 했을까 싶네요. 네. 사실은 뭐 이 SEO 얻기 요 작업이 자료조사 작업인데 그게 자동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료조사한 걸 바탕으로 내 콘텐츠의 아웃라인 만드는 것도 이제 자동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뽑아줬으면은 요 아웃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SEO 최적화된 콘텐츠를 GPT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웃라인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미지 생성까지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를 뽑아주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팔 AI 그쪽을 활용을 해서 플럭스라는 모델로 이미지 생성 자동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말 단순한 거는 그냥 이런 식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메이커로 나온 거죠? 네, 이런 것들도 뽑을 수 있고 조금 더 고퀄리티로 바꿀 수도 있고 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조금씩 콘텐츠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1순위 했던 이 블로그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기에 협업을 통해서 그 반려동물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요? 네, 여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요 콘텐츠가 잘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네이버에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달 한 1, 2만 명씩 블로그로 들어오고 있고, 원래는 아예 그 SEO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툴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하고 SEO에 대한 지식이 좀 없더라도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니펫 올라가가지고 약간 효자 컨텐츠인데 이런 식으로 예시로 보여주기 좋은 트래픽을 얻고 계시고요. 요거 외에도 요거는 이제 해외 기사를 자동으로 긁어와서 뭐 메인 키워드도 뽑아주고 한글 제목과 한글 설명 그리고 한글 기사 내용 그리고 이미지까지 뽑아서 정리해주고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툴 사용 비용이랑 GPT 사용 비용 그리고 뭐 플럭스 이미지 생성 비용 이런 비용 계산까지 좀 추가를 해서 좋네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오나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한 4,408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콘텐츠는 88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 정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80개 만드는데 4,000원대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네이버 색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일일이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주소 붙여넣어서 색을 쓸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매일 오후 11시 59분에 이게 자동으로 네이버에 색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크와 에어테이블을 좀 연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여기 색인 작업. 네, 색인 자동화인데 뭐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이 코드가 들어있어서 그 개인 키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키 값을 여기다 넣고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를 바탕으로 그 API를 연동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일 여기 보시면은 매일 오후 11시 59분에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세팅을 해놔서 그날 하루 동안 발행된 글을 네이버에 색인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블로그랑 뭐 기사 자동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이거는 이제 치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워드프레스 자동화인 거죠?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 돈 주고 사가지고 디자인 하려면 엄청 귀찮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한 5만 원이면 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발행하도록 해놨고 지금은 요것도
네이버에 노출이 돼서 클릭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네이버에 노출되는 데 있어서 워드프레스도 괜찮나요? 네,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 게 네이버 블로그 탭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적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티스토리나 다른 웹사이트도 있지만 이 웹사이트 탭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적화만 잘하면 이런 인기글 탭이 아니라 웹사이트 탭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제 사이트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인벤 같은 것보다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키워드의 문제이기도 키워드 하지만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그죠. 네. 활용을 해서 그 네이버 그 돈싸움이라고 하죠. 돈싸움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부 키워드들 잡아서 네이버에다가 좀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 탭에서 싸우자라고 해서 실제로도 네이버 유입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별로 네이버에서 잘 잡히는 키워드가 또 있고 네, 또 구글에서 잘 잡히는 키워드가 있고. 맞습니다. 저희 또 예전 팟캐스트 출연하셨던 데니님 혹시 아시죠? 네. 데니님도 이제 망고 플레이트 올리실 때 놀라셨던 게 맛집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글 쪽에서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좀 걱정이 드는 거는 네. 이제 검색으로만 유입되는 거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영상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갖다 주는데 검색은 어쨌든 내가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또 있으신가요? 네, 맞죠? 아무래도 그 판매나 어떤 매출이 목표이신 분들은 검색 기반의 채널을 좀 많이 채워 놓으셔야 되는 게 전환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 네. 누가 가져다가 줘서 이거 봐라 하는 거는 요 정도로 넘어간다면은 이거 사고 싶은데 하면서 검색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네.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요즘엔 뭐 하나만 골라라 이런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죠. 추천 기반으로 뜬 걸 보고 이 제품 괜찮네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콘텐츠를 자동화하면서 수동으로 뭐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메이크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님의 그 영상 성과를 정리를 원래는 직접 해서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다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메이크랑 뭐 인스타, 유튜브, 틱톡 연동을 해서 각 채널의 조회수 총합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고 포스팅 수, 그리고 뭐 팔로워 수치, 팔로워 비율 이런 것들은 에어테이블이랑 메이크 연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하면서 변호사님한테 링크만 드리면 되니까 링크 드려서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폼 캡션 만드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GPT가 또 그거를 STT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스픽 투 텍스트였나요? 그거를 해서 대사를 영상에서 추출을 해서 이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탈자만 살짝 검수를 한 다음에 뭐 오탈자 없다 그러면 캡션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들어둔 프롬프트대로 캡션을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인스타그램 업로드 할 때 그냥 붙여 넣어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하고 있죠. 인스타도 지금 운영하세요? 맹세어요? 맹세어님? 맹세오 인스타는 안 하고 네. 지금 스레드만 하고 있어요. 스레드. 스레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레드가 너무 요즘 핫하다 보니까. 스레드요? 저도 스레드에서 좀 핫해질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 올렸던 글이 그 메이크 활용해서 메이크랑 GPT 그리고 에어테이블 활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원고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테스트 해봤더니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게 처음에 딱 1만이 나오면서 바로 팔로워가 한 이틀 만에 1000명까지 올라가고 네. 그게 올라가니까 재미를 느껴서 네. 계속 뭐 처음에 잡다한 글도 올리고 네. 개인 그런 SNS처럼 활용도 하고 되게 제 강의 홍보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AI나 SEO적인 정보도 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정보성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정보성만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부담감을 느껴서 준비를 해서 막 쓰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잘 안 써지고 그리고 막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 막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남인수 님이라고 그분도 스레드에서 AI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만나 뵈면서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이러셔가지고 아무거나 쓰니까 오히려 마음도 좀 편하고 사람들도 좀 반응을 더 잘해주고 조회수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거나 올려보시는 게 스레드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은 글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메이크랑 그리고 SEO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말하면은 조금 더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뭐 SEO 워드프레스로 SEO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성과도 이렇게 나고 있다. 보여드리면은 되게 좋아하시고 그거를 또 사실은 메이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알려주세요. 그쵸,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반응이 많이 오시고. 네. SEO라는 개념이 예전에 되게 그 소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보편화된 것 같아요. 조금은 예전보다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또 GPT가 올라온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많이 해주니까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난 걸 못 받은 걸로. 그 유튜브도 예전에 그 BDQ 활용해서 SEO 작업하신 걸로 제가 포스팅 몇 개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짧게 보여주면 그런 거 모르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일단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인스펙터라는 곳에 들어와서요. 여기다가 뭐 실제로 검색을 해봅니다. 메이크 강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월간 검색량 1405 정도 나온다. 경쟁 강도 31 그리고 낮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는 40 미만이면은 초창기에 하시길 추천드리고 한 20 미만이면은 완전 신규 유튜버여도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메이크 강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메이크 강의 뭐 1분 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유튜브스러운 어근도 살짝 넣어주고 네. 무료로만 쓰셔도 충분하신가요? 네. 뭐 아마 제 기억에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횟수 제한을 넘긴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설명란에는 해시태그를 3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첫 번째 해시태그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 메인 키워드와 일치시켜서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연관 키워드. 서브. 네. 이런 식으로 좀 넣어서 해주는 게 좋고 이 설명을 잘 채우면은 이제 구글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의라고 하면 이렇게 동영상 탭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계속 1위를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메이크 강의에 대한 컨텐츠의 그 타이틀이랑 설명, 해시태그를 잘 잡아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노출이 잘 되고 구글 검색 유입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최소 300자 이상의 글을 쓰시고 메인 키워드를 좀 포함시키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약간 블로그처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임라인도 추가를 하셔야 되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는 뭐 설명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콘텐츠가 짧으면 상위 노출이 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8분 이상 되는 영상이 상위 노출에 가장 유리하고 모든 SEO 작업을 하고 영상 길이가 8분 이상이면은 이제 1순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1순위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클릭이 없으면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 클릭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썸네일 클릭률 다음에는 시청 지속 시간. 만약에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버리면은 네. 이제 순위가 곤두박질을 치기 네.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SEO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이랑 썸네일 그리고 SEO를 기본적으로 잡으면 1순위에서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생 목록도 그 영상 주제에 맞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히 꼼꼼하게 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 목록도 키워드를 좀 포함을 해서 이것도 블로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 재생 목록이 블로그의 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콘텐츠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 하위에 그 연관된 콘텐츠가 있으면은 로봇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은 마지막은 여기다가 태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태그도 역시 맨 처음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도 있는 메인 키워드를 처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메이크 강의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모든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30개 이상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15개까지는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채워서 컨텐츠를 발행하고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순위까지 뜹니다. 키워드에 내 콘텐츠가 몇 위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에서 BDQ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언어나 이런 거는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완료를 하면은 콘텐츠를 발행하신 뒤에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뭐 X, 핀터레스트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하셔서 뿌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백링크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유입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해서 시청 지속 시간까지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1순위에서 절대 안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저도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SEO가 한 3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50%가 영상의 퀄리티랑 길이, 8분은 넘겨야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썸네일이 너무 후져가지고 막 클릭률이 1% 나오면은 노출이 100만인데 내 컨텐츠가 100만 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클릭률이 1%면 1만 조회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아까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자신이 있으면 썸네일에 올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꿀팁 많이 주셨네요. 너무 많이 푸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직접 해보시면 어려울 겁니다. 그죠. 저는 좀 놀랐던 거는 해시태그 순서도 중요하네요. 네, 이게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순서도 인식을 하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쪽에 있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제가 또 새롭게 얻어간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메이크를 처음 써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딱 3가지 모듈 써가지고 2가지 모듈이 되겠네요. 메이크에서 에어테이블이나 뭐 구글 시트, 노션이랑 연동을 하셔서 기록할 만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두시고 챗 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이제 답변 챗봇을 만드는 거죠. 뭐 챗 GPT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GPTS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메이크를 활용을 하고 싶다, 결제했는데 낭비하기 싫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셔서요, 에어테이블이랑 연동을 해서 나만의 GPT 서비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캡션 내용 생성기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요청하는 거에 대한 캡션을 만들도록 구성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나만의 네이버 블로그 원고를 뽑는 용도로 하나 세팅을 해두고, 하나는 뭐 SNS용, SNS에서도 또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네. 뭐 변호사용, 의사용, 뭐 마케터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 나만의 챗봇을 좀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 블로그 자동화 쪽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거고, 거기다 이미지 붙이면은 인스타그램 포스팅 자동화까지 할 수 있는 거고. 활용하기 되게 많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일단 GPT는 텍스트가 메인이다 보니까 텍스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다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할 때 다 텍스트 기반인 것 같고, 요즘에 참 이런 노코드만 잘 활용해도 맞습니다. 참 좋을 텐데, 사실 저희는 잘 쓰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거나 못 쓰신 분들 많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ATM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ATM 커뮤니티에 또 되게 양질의 무료 강의들도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대신 또 홍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텍스트만 자동화 하다가 다음에는 이미지도 붙여보고 다음에는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것도 붙여보고 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네. 텍스트 자동화부터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이제 좋은 것들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전망,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조금씩 자동화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문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관점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용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사용을 사람들이 많이 해야 그런 기업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가 막 너무 어렵다, 학습을 하기가 좀 두렵다라고 생각이 지금은 드시겠지만 차차 점차 쉬워질 거기 때문에 저희 스탠스는 약간 우리가 쓰게 만들고 싶으면 너네가 쉽게 만들어라.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만들고 우리가 쓰던 제품 안에 AI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막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뭐 요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코딩에 대한 이런 AI들이 계속 생겨나서 리플릿 나와서 리플릿이 코딩 원탑이다 하다가 커서가 원탑이다 하다가 GPT-4 5.1 나오니까 다시 GPT가 원탑이다. 계속 이렇게 네, 뒤죽박죽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은 엄청나게 심화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저희는 그 치킨 게임에서 이득 보는 거는 저희들이니까 대신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시려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GPT가 뭐 스타트업들이 하던 서비스들을 GPT가 뚝딱 만들어버려서 출시하면은 그쪽으로 다 또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기회를 잘 발견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고, 그런 게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좀 막 GPT 같은 오픈 AI 같은 대기업들이 손을 안 댈 만한 곳을 좀 AI를 활용하면은 생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귀찮아하는 부분들을 좀 자동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좀 나중에는 지금 뭐 리얼타임 API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외에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뭐 그 상담을 좀 자동화한다거나 전화 상담이나 이제 문자 상담을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제일 해줬으면 하는 거는 그 스팸 메시지를 좀 AI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팸이 오면 일단 링크 클릭해보고 전화 오면은 요즘엔 또 딥페이크 목소리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으면은 GPT가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실시간 대화 API 이런 거 나왔다 하고 보여줄 거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좀 이런 대기업들이 손 안 댈 만한 곳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좀 이제 좀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 방향 또 있으신가요? 사실 그 유니크님이 질문지를 정리해 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질문지 잘 들었네요. 네, 그때 떠오르는 거는 그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약간 돈 걱정이 없어야지 뭔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궁핍한데 다른 사람한테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걸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아예 저한테 이득이 없다면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하다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무료로 뭔가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부터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지 열심히 도와줬는데 하다가 관둬버리고 이러니까 의욕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많고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들 하다 안 하는 사람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풍족하려면은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곳을 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직은 그 제휴 마케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강의로도 조금 그 강의비를 받아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전에 한번 그 해외 기사 자동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를 한 15만 원 정도의 강의를 올렸었는데 17분 정도가 구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분들한테 전액 다 환급을 해드리고 그래서요? 그 내용을 이제 무료로 풀기로 해서 그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계속 아직 안 올리셨군요. 올려드려야 되는데 환급부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 어쨌든 강의로도 돈을 벌고 싶고 그게 지금 1, 2, 3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휴 마케팅, 마케팅 에이전시, 그 다음에 강의.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좀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으시고 또 서비스도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 성장하실지.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계속 메이크나 이런 것들은 저도 학습을 끊임없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막 돈 받고 강의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라 그러고 스레드에서 좀 팔아라 알려줘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올린 게 그 15만 원짜리 강의인데
사주시니까 이거 사주시네.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사주시네 해가지고 일단 그 환급을 드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좀 한 방에 제로부터 그래도 제로부터 1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네. 1에서 뭐 10 만드는 건 좀 쉬울 수 있어도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제가 쓰는 이런 SEO 툴들 자동화하는 것들 좀 그 강의로 판매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중에는 그 기업들이 쓰는 SEO 자동화처럼 완전히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원래는 그 뭐 해외에서는 그 PSEO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매틱 SEO라고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래매틱 SEO 같은 방식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GPT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해지면서 네. 우리도 이제 기업처럼 AI 콘텐츠 팀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동조하는 바이고 저희가 둘 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서 콘텐츠도 많이 올려주시고 유튜브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해주시고 또 저희 비슷하게 또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메이크 해주시고 또 이런 쪽으로 콘텐츠 해주시고 하는 분들 너무 많아지셔서 맞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커져야 저희도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 저도 완전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계신 분들이 뭐 퀀텀 점프 클럽이나 노션다움님, 뭐 시연님, 네, 그리고 그 샘 호트만님, 네. 뭐 되게 그분들이 저는 되게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협업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툴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럼요. 써본 사람은 알죠. 진짜 혁신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한번 배워두면 또 그다음부터는 아이디어의 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동화를 개발 없이 할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없거나 아예 뭐 적용할 지식이 없는데 메이크를 배운다는 거는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블로그 자동화라도 하고 싶다. 이런 목표 하나를 가지고 배우시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그 홍보도 짧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제일 메인으로 미는 거는 SEO 블로그 자동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기사 자동화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텍스트.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자동으로 뽑아내서 콘텐츠를 발행을 시키면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이 되면서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되는지가 쫙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또 블로그 자동화에다가 넣어서 이 키워드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한 3, 4순위에 있던 글이 이제 1순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조합을 해서 혼자서도 그 어려운 SEO 작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약간 범용적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력을 접목을 시키시면은 내 테마에 맞는 컨텐츠를 저보다 훨씬 잘 뽑히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조합을 하시고 이런 게 가능하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더보기와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와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꽉 채워서 여러 명이서 하는 것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한 게 있는데 보셨나요? 네, 그 유튜브 링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꼭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